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썸네일을 보고 어떤 사건인지 어떤 내용일지 대충 예상은 하실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 사실 좀 싫었습니다. 이건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긴 하지만 저 역시도 과거에 팬이었고 나오시는 드라마나 영화도 즐겨봤던 사람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끔찍하기도 했고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겁니다. 대중의 선택을 받는 직업을 갖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대중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배우라는 직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거다라는 건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하고 비슷한 마음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보통 학교 폭력 의혹 이런 기사들, 어떤 특정 배우나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많이 봤지만 이건 명칭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단어로 다가와서 이거 진짜 확인된 거 맞는 건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중립기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게 내용이 잘못된 거라면 이제 그 측에서 부딪히고 반박하고 보도자료를 내던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떤 부분까지가 맞는지를 얘기하던가, 그렇게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나왔던 내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이제 소년 시절이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건 맞는데 그 성범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요. 그 다음 날 은퇴 발표를 하며 내용은 은퇴로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당연히 이게 좀 이상하다,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제가 방송에서 이걸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끝난 문제, 이제 그 이후에 피해자들에 대한 어쨌든 그거에 대해 사과를 하셨는지 다른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이후에 지나면서 제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사실 발생을 좀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갑로들박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요, 스코프를 탁 하시면서 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적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저의 전제는 하나 분명 깔려 있습니다. 직업이 연예인, 배우라는 직업이셨죠.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팬의 입장이나 그동안 바라봤던 입장에서 마음이 더 쓰여서 뭔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모두의 생각에 대한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이 방송을 찍는 게 아니고요. 너 말대로는 영상을 안 찍었어야 되는데 왜 했니?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에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좀 놀랬습니다. 전 그 배우의 이름을 얘기하며 이순신 장군 얘기, 그리고 안중근의 그 얘기까지 같이 내용을 넣으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지만 저희는 정치를 얘기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댓글로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 없길 바래요. 무슨 의도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저는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 걸까?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고도에 억까하려고 하는 건가? 더 욕먹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을 만큼이요. 그런데 이걸 너무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법조계의 대응이었습니다. 저 솔직히 법조계의 대응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실제 이제 대학원이죠. 법조인을 양성하는 대학원 교수님들의 이런 발언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전 그 발언들이 너무너무 저한테 충격을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사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우리 그동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소년법 폐지해라, 촉법소년 폐지해라. 물론 이런 말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행법상 소년법만 폐지하면 촉법소년은 살아있으니까 소년법을 개정하자, 촉법소년을 하향하자, 이런 명칭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도 과거에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소년범이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분노합니다. 와 하고 잘못했다, 제가 커서 뭐가 되겠냐, 재범할 거다, 난리가 나죠. 더 강화해야 된다, 뭐한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사회는, 그리고 우리 모두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상한 얘기, 옹호,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누구한테요? 법조인들이요. 그분들이 법조인을 양성하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나와서 혼자 여기는 망상입니다. 아, 그래서 소년범 처벌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나오는 건가? 그렇게 관용적으로 나오는 건가? 오늘 제가 그 얘기들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거와 함께요. 진짜 너무 놀랄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수의 생각과 팬심 이런 걸 바꾸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게 확실하게 맞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법조계가 느끼는 생각과 얼마만큼의 정서적 거리의 차이가 있는 건지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가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최초 보도는 모두 알다시피요. 모두 알고 계실 텐데 디스패치라는 곳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7년이었죠. 처음 제보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 어떤 제보도 받고 내용을 크로스 체크를 하다가 이번에 공개가 됐다라고 내용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많은 제보를 받았고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범주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년범의 특성상 전과 기록은 안 남습니다. 이거 뒤에 한 번 더 얘기는 드릴게요.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그리고 판결문과 관련된 얘기도 한 번 더 드리면 아마 조진웅 씨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조원준 씨죠. 판결문은 아마 10년이 지나가면서 아마 삭제가 됐을 겁니다. 야, 그럼 디스패치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둘 중에 하나죠. 공범이 제보했거나 피해자가 제보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현재 좀 고소 고발을 한 한 변호사님이 주장하는 이거 불법적인 취득 경로 아니냐를 조사하기 위해 고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어찌되었든 결과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본명 조원준 씨는요,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죄명은 강도 강간입니다. 조원준 외 3인입니다. 제가 사건 번호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중앙 구사 고합 뒤가 사건 번호인데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3명이 강도강간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피고인이 더 있습니다. 이 한 명은 작물취득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진웅 배우가 은퇴 발표 전날 소속사 이제 언론 보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기록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따로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무명 배우 시절에 술자리에서 폭행에 대한 건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어떤 배우들과의 트러블, 감독과의 뭐 트러블,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뭐 음주운전 기록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한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이 얘기는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사실인 건 2005년 판결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250만 원 벌금 선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음주운전 아니야? 정확하게는요, 무면허 상태로 음주를 하다 적발됐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미 이전에 면허가 취소됐던 건이 하나 있었다.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는데 그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니? 뒤에 가서 말씀드릴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저도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자,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소년법 사건이었죠. 소년보호 처분 사건인데, 아니 니들 말대로면 강도강간죄인데 이게 어떻게 소년교도소를 안 가고, 어떻게 소년교도소를 가지 않고 그냥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말이 되지 않는다. 죄질이 그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요? 라고 얘기하며 그 기록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당연히 이거 뭐지 싶은 느낌이었죠.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당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사선이 아니고요. 뭐 변호사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언급은 하지 않고 일단은 변호인이 붙어있는 상태로서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소년 교도소를 가지 않고 왜 그렇게 된 거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들도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최근까지도입니다. 뭐 2013년, 2014년도 그렇고요.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강간, 강도강간, 우리나라는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립니다. 소년 교도소로 가는 경우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2024년 기준으로요. 소년범 있죠. 소년 재판을 받게 되는 소년범들 그 접수 건수가 5만 건이 넘었습니다. 5만 건입니다. 이 5만 건 중에 소년 보호 처분 말고요. 소년 교도소로 넘긴 케이스 있죠. 0.3%입니다. 즉 소년 교도소 건은 진짜 웬만하면 보내지 않는 게 대한민국 현행 소년법입니다. 왜요? 교정 교화가 목적이어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처질 짓을 저지르지 않는 한 소년 교도소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소년 보호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94년 그때 당시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당시 조원준 씨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던 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랬다. 그럴 부분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조원준 씨가 과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피해자가 모두 용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다만 그 직업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직업은 대중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연예인, 즉 배우라는 직업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겁니다. 헌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죄가 있다고?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은퇴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은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이후에 경찰 역할 줄 수 있을까요? 이 이후에 위인 역할, 우리 이제 선조들 위인 역할을 줄 수도 있을까요? 못 줘요. 너무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주잖아요. 따라서 대중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용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다만 이게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지나왔던 내용들이었죠. 자, 이제부터 이 내용이 좀 잡혀야 되는 부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사실에 대한 내용들은 전해드렸으니까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 여기서부터는요. 조진웅 씨가 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팩트죠. 조진웅 씨가 직접 나서서 자기가 반박을 하거나 어떤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30년 전 소년원 기록에 대한 갑론을박이 시작되며 갑자기 법조인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그냥 은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멱살 잡고 끄집어내는 느낌이에요.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자, 분명합니다. 분명한 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렇게 조진웅 씨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배우에게 마침표를 찍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후에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빴네, 뭐했네, 서로 사회적 평가가 갈리면서 그냥 끝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소년법이 보장한 재사회화의 기회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법조계의 의견과 피해자 정서를 고려하면 그렇게 활동하는 건 부적절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갈라집니다. 싸우기 시작하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본인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면 받아들여야죠. 다만 대중들의 인기를 받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에서 이 정도 리스크가 있었을 때 100 중에 과연 몇이 그걸 받아들이고 응원할 수 있을까는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거죠. 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한 대학교의 법학과 교수님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례였다.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이런 말 하거든요.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서 전과도 남지 않으며 미래에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뒤 소년 시절 기록을 꺼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방법은 그 소년법 입법 취지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 정말 법적인 해석입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쵸? 뭐 그 말에 대한 거는 법에 대한 해석인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도 함께 붙이셨습니다. 이건 알 권리라기보다 비밀로 보장된 정보 자체를 가십거리처럼 소비한 것으로서 소년법 제70조 제1항을 무시한 거다. 즉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법 취지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사례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법적입니다. 적혀있는 그 내용대로의 이야기인 거죠. 예, 우리는 법감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법은 사회의 발전 속도에 따라 약간씩 변화하거든요. 소년법 언제 만들어졌는지 뭐 이 교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인터넷 문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통신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기 전에 그때 조금 개정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개정 논의를 하고 있죠. 안 바꾸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모든 소년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소년범들은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실 말로 담기도 어려운 범법 행위를 저질렀고 조용히 살아갔으면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 우리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살았습니다. 위인들의 역할을 대체한 배역을 했고요. 광복절 행사에 우리 모든 국민을 대표로서 선서를 했습니다. 입법 취지에 맞는 건가요?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자, 또한 소년재판을 맡고 있었던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년처분 이력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도 조회가 안 된다. 소년기의 비행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평생의 낙인처럼 남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인 해석이죠. 맞습니다. 분명 참여하고 반성하고 두 번 다시 그런 내용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법감정하고 맞는 건가? 우리 정서하고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유들이 좀 있으실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현직 부장판사입니다. 소년재판. 소년기 비행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다. 네. 소년기의 실수로 평생 도덕적 비난을 받는다면 반성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법의 약속은 무의미해진다. 자, 분명 같은 워딩입니다. 한 워딩인데 상징적 사건을 조진웅 씨 사건을 얘기를 했죠. 조진웅 씨는 은퇴를 하겠다라고 해버렸는데 멱살 잡고 끄집어낸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법조인에 대한 발언을 해석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소년기의 실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직 소년재판 판사님은 실수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고 보시는 건가요? 이래서 소년재판 형량이 그따위로 나오는 건가요? 실수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실수의 범주가 강도강간인가요? 강도강간을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법조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볼 때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실수입니다. 저는 실소가 나왔어요.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릅니다.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죄의 범주랑
실수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영역은 분명히 다른 문제죠. 근데 이걸 실수라고 표현합니다. 강도 강간을.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드러낼 상징적 사건이다. 소년기의 강도 강간으로 평생 도덕적 비난을 받는다면 반성하며 다시 살아갈 법의 약속은 무의미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이걸 실수라는 말로 뭉뚱그리세요? 다른 우리가 모두 용인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른 소년범들조차 마치 강도 강간범 같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고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도요.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 그걸 누가 동의하지 않죠? 맞아요. 과거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앞으로의 모든 부분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자신이 소년범 때 강도강간을 저질렀는데 대중들 앞에 나서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소년범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알아낼 수 없다. 이거잖아요.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실수를 했던 애들에게는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살면 돼요.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이미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진영 씨가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네가 뭔데요? 당신이 뭔데요? 본인이 은퇴하겠다잖아요. 제가 앞에서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은퇴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왜 본인이 평가하냐고요. 은퇴를 안 해도요. 뭐가 있죠? 대중들의 선택이 있어요. 대중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배역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은퇴가 됩니다. 우린 그동안 그런 배우들을 그리고 그런 연예들 너무 많이 봤어요. 학폭 의혹 터져서 날아간 사람. 그리고 몇 년 전 음주한 상태로 차량에서 운전하다가 잠들어가지고 걸렸다가 뒤에 줄줄이 다 날랐던 사람. 다 있잖아요. 대중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배역이 안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그 내용이 계속해서 돌지 않는 한 어찌되었든 은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욕대로 먹고요.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미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했건 본인이 선택을 하지 않았건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반드시 은퇴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워딩은 잘못된 워딩이에요. 본인이 뭔데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명언을 또 하나 남깁니다. 이미 성인이 됐고 제 관점에서는 교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워딩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앞에 다 상황 설명드렸죠. 무슨 생각 드세요? 이미 성인 됐고 자신의 관점에서는 교화가 다 된 거래요. 폭행하고 면허 취소되고 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잡혔는데 교화가 다 이게 법을 가르치시는 분이 볼 땐 이것도 교화가 된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어기는 걸.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에도 있잖아요. 제가 그분이 사이코패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검사에도 있잖아요. 왜 보통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검사에 높은 점수가 안 나오냐면 절반의 항목이 과거 전과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뜻 자체가 반복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반사회적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럼 사이코패스 검사 왜 하세요? 그거 왜 법에서도 그거 왜 증거 채택하세요? 교화가 된 거라면서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법을 어기고 살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집행을 받았는데 왜 이거는 교화가 됐다고 보죠? 제가 이게 돈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실수라고요? 교정 교화가 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요?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교정 교화가 되려면 뭐가 됐었어야죠? 참여하고 반성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그런 워딩들을 하면 안 되죠. 정의. 그리고 무언가 그런 역할. 위인. 명예롭고.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전 이게 너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정보 공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또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그러냐, 사생활 침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소년재판 당시의 내용, 그러니까 소년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 내보내면 불법이지만 끝난 걸 제보받아 내보내는 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스패치가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디스패치를 지금 고소한 판결문 공개하면 되잖아. 판결문 공개 못해요. 판결문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입수했다 하더라도 공개하면 안 돼요. 따라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요, 디스패치가 어떻게 했는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고소가 들어간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건 조사하고 수사하면 나오겠죠. 2017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피해자든 혹은 공범 중이든 누군가가 제보를 했고 판결문을 갖고 있는 거라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은 이미 기록이 삭제됐을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그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가질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말도 되게 충격을 먹은 말인데요.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 소년범 전력을 뭐 숨기지 말고 피해자의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회적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 선행돼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뒤에 붙이긴 했는데,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대요. 강도강간 저지르고요, 배화하고요. 그 뒤에도 법 계속 어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소년범 전력을 숨기지 말고 사과하고 사회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왜 조진웅 씨는 그걸 안 했을까요? 대중들의 선택을 못 받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할들 있죠.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을 과연 줬을까요? 살아남았을 수는 있겠죠. 그건 모르죠. 그건 정말 그 역할들을 받았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거를 자기가 고백을 다 해놓고 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지나갔다 칩시다. 근데 그 뒤에 되게 정의로운 형사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인의 역할을 부여하는데 기사 난리 날걸요? 또 과거 얘기하겠지. 아, 이런 전과가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이런 배역을 맡기는 게 맞는 것인가? 또 그걸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안 준다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 뒤에도 계속 범죄 저지르고 다니라고요. 그래도 된다고요. 좋은 거 알려주네요. 정말 좋은 거 알려주는 거네요.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범주 중에 하나인데. 자,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누구나 청소년기에 실수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다. 실수 아니라고요. 아니, 실수로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수가 아닌 부분이 있다고요. 강도 강간은요, 자신의 더러운 욕정을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에게 힘적 지배 우위를 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 행위입니다. 이걸 실수라고요? 왜 이게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소년범들이 마치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표현하는 거잖아. 실수라고 뭉뚱그려 버리면 진짜 실수한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같은 동급 취급하냐고요. 이거를 명칭을 바꾸셔야죠. 누구나 청소년기에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인들도, 그 전문에 계신 분들, 누구나 청소년기에 강도강간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 얘기는 왜 못하시는데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샀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못하잖아요. 못하면서 왜 이거를 마치 실수인 양 포장해서 얘기하세요? 실수요?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법조에 계신 분들이 저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한다는 거. 물론 반대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소년보호 처분 비공개 원칙 당연히 인정되죠. 근데요, 대한민국엔 또 헌법이 하나 있죠. 언론 보호에 대한 헌법의 보장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와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분, 연기자잖아요. 그걸 침범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소년보호 처분이 강하다 하더라도. 물론 이걸 불법적으로 정보 취득을 한 거면 디스패치 처벌 받아야죠. 근데 피해자가 제보한 거면 어쩌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걸 자료가 이미 아예 존재하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갖고 있냐고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강도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대중적인 영향력, 우리들 모두 앞에 대표로서 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우리의 사회의 질문에 던지는 내용에서 우리들 중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점을 바꾸면 되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가해자의 성공은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라고 포장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겐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어요. 걔는 실수래. 이게 어떻게 실수인데요? 피해자에 대한 입장들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 순간 나쁜 일이 된다고요. 저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나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왜 그렇게 난리가 났죠? 그동안 소년범들 범죄 저질렀을 때 왜 그렇게 사회는 들끓었죠? 왜 소년법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 소년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촉법소년 하향해야 된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의견이 함께 모였죠? 왜 그런 걸까요? 잘못됐으니까. 소년이 어떻게 고등학생,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애냐, 성인이지. 네,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 돼요. 고등학생 때 저지른 범죄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겁니다. 자신의 욕정을요, 그 더러운 속내를 강간으로 한 거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잘못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요,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주고 용인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받아주고 올바른 교정 사례로 바라봐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사회 규범은 다 깨져요. 왜요? 학폭 이력 있는 애들 왜 대학교 못 가게 해요? 걔네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사회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왜 그거 시작부터 막으세요? 잘못됐네요? 그것도 반대해야죠. 사회적으로 그건 잘못됐다라고 우리 모두가 들고 일어서야죠. 애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학폭이란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피해자는 너무 슬프게 살고 있지만 얘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얘는 소년범이니까. 왜 그건 안 하죠? 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처벌받고 전력 다 받고 나서 이미 다 끝난 범죄인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하냐고. 그럼 조두순한테 왜 그래요? 그런 식의 논리면? 재범 저지를까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까봐? 조진웅 씨는 안 저질렀어요? 아니, 처벌받고 다 나왔는데 왜 1대1 밀착관리 왜 하냐고요. 집 근처에서 인력이랑 모든 예산 다 투입해가지고 집 근처에 하고 집 반경 갔다가 다 막아놓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우리 사회적 규범들이 다 깨져요. 그동안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법 감정으로서 이 정도 범죄는 절대 용인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그동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이걸 받아주시겠다고요? 이걸 품고 올바른 교정교화의 사례로서 받아줘야 된다고요? 그동안 음주운전, 남친 거 말고요, 음주운전 단속이든 음주운전 신고로 걸렸던 많은 배우 연기자들이 있죠. 다 복귀시켜야죠. 그거 사회적으로 받아줄 거면 다 복귀시켜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기준점들은 다시 다 뒤바뀌고 사회가 엉클어져 버려요. 그럼 역으로 법조인 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요? 당신들이 쉴드 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 끔찍한 죄명을 실수라는 뭉뚱그린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전달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법이라는 법 조항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어떻네 저건 어떻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법 판결문, 법 조항 안에 있는 내용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걸 계속 개정하면서 움직여 왔던 게 법이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편하게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 하셨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소년법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한 건요, 소년법에 대한 취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년보호 처분에 대한 전과 기록을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단죄가 아니라 교화와 보호를 제공하는 게 소년법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거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송치 또는 통고라고 돼 있죠. 송치는 이제 뭐 신고 들어와가지고 경찰이나 검사나 관할 법원에서 넘기는 걸 송치라고 부르고 접수된 거예요, 사건이. 통고라는 건 우리가 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걔네들이 범죄 저지른 거를 발견한 보호자나 뭐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뭐 이런 보호관찰소에서 접수를 시키면 이걸 통고라고 해요. 여튼 뭔가 잘못해가지고 접수된 겁니다. 접수된 걸 가지고 저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면 보호처분, 불처분, 검사에게 송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심리가 시작이 되게 되면 소년부 판사는 그 이제 소년과 범법행위 이제 의심을 받는 소년과 보호자, 조사관을 상대로 적절한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일단 여기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심리는 비공개고 처분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비공개입니다. 다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게 되고요. 판사는 일단 내릴 수 있는 게 보호 처분을 내리거나 불처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없어,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내보내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불기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검사에게 송치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호 처분이라는 게 그 앞서 얘기한 소년 보호 처분 있죠. 1호부터 10호 그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죄질이 있으니까 1호부터 10호까지를 내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때 검사에게 넘긴다라는 얘기 있죠. 이거는 정말 죄질이 안 좋아서 이건 소년 교도소에 보낼 사유다, 재판받는 겁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됩니다. 해서 1호부터 10호까지 받게 되는 게 보호처분인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조진웅 씨도 보호처분을 받은 거다. 아니, 강도강간죄인데 어떻게 저렇게 돼?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소년법 취지가 뭐라고요? 교정교화가 목적이라고요. 교정하고 교화하고 보호하는 거. 웬만하면요 교도소 안 보냅니다. 진짜 안 보내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소년범죄 대부분은 보호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작년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2024년 기록을 보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게 5848건입니다. 많죠? 이거 또 기억 좀 해주세요. 5848건. 이 중에 보호처분, 그러니까 1호부터 10호 보호처분을 내린 게 3989건이에요. 진짜 많죠? 그럼 그 다음에 다 넘긴 거, 송치한 건가? 아니요. 14486건은 심리를 아예 게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720건은 불처분. 혐의 없음, 뭐 그냥 불기소처럼 3720건은 불처분 결정입니다. 3989, 14486, 3720, 다 합치면 5만대 되는 거 아니야? 5만 넘어요. 2024년 동안 검사에게 송치시킨 경우 있죠. 157건입니다. 2024년 전체 소년범죄에 접수된 건의 0.3%요. 진짜 때려 죽일 아주 개같은 범죄를 저질러야 그나마 송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소년 보호 처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 알려진 사건들도 대부분 다 소년 보호 처분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래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5호에까지는 사회 내 처분, 6호에서 10호는 시설 내 처분이라는 평가, 뭐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 영역 조회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소년 교도소를 가게 되면 그건 전과 기록이 남게 돼 있는 거고요. 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공직 시험 보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당연히 누구도 열람이 안 되고 판결문은 삭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참 달콤한 판결들 많이 내리죠. 우리가 봤을 땐 이제 그게 정답인 거예요. 사람들이 주장했던, 야, 강도강간인데 어떻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강도강간이 아닌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드릴 거예요. 맞거든요? 그럼 역으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강도강간죄를 저질러도요, 특수강간죄를 저질러도 소년 보호 처리를 시켜요. 전과가 안 남는다고요. 안 남는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게.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안 바뀝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그럼 정말 실효성 있을까요? 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은 어때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인원은 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니까. 그런데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2021년 소년보호 접수건이 31,438건이거든요. 3만대죠. 2021년.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024년이 58,848건이요. 무려요. 21년, 22년, 23년, 이제 24년 들어가면서 무려 40%가 증가했습니다. 뭐가요? 소년보호법이요. 그 보호처분 내려가는 게 40%나 증가. 애들은 줄어들었는데요. 그 범죄 접수되는 건 증가했습니다. 이 정말 이상하죠? 촉법소년이요. 촉법소년은 21년 대비 24년이 70%가 증가했어요. 애들은 줄어들었는데요. 실수요? 아직 미성숙해서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애들은 요즘에 더 빨리 알아요. 정보의 습득이 빠르죠.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거죠. 뭐? 나 소년범이니까. 소년범은 전과도 안 남으니까.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가 이 사건들을 얘기할 때 그 어떤 사건, 우리가 학폭에 대한 부분을 취지로 해서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탈락시켰던 사유가 뭐 때문이었죠? 학폭을 막기 위함도 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가 항상 껴있죠. 모든 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피해자 중심주의요. 피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년법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완전히 박살나 있는 법안 중에 하나예요. 피해자는요, 의견 진술권만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처분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 복귀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요,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소년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기 위해서 재판부에 얘기합니다. 송달하려면 주소 알아야 되잖아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라고 전달했거든요. 재판부 기각합니다. 안 알려줘요. 왜? 소년법이 그러니까. 소년법에 가해자는 모든 정보를 외부에 알려줄 수 없게 돼 있는 게 현재 법이니까. 이게 우리나라예요.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완전히 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들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제 조건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팬의 입장에서의 생각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규범에 그걸 수용하는 순간부터 깨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아무도 원치 않았는데, 심지어 조진웅 씨도 원치 않았는데 법조인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글을 싸지르기 시작해요. 거중에는 강도강간이라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라고 해요. 그렇게 범죄를 뭔가 포장을 해버려요.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교정 교화 사례라고 하면서 사람 비행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며 선전하듯이 얘기합니다. 선전 케이스 잘못 잡으셨어요. 다른 사람 찾아서 다시 하세요. 제가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저도 과거에 팬이었지만 조진웅 씨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 모범 사례가 있어야죠. 도리어 소년범 때 정말 당신들이 얘기하는 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보호 처분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실수로 용인할 수 있는 범죄들, 그걸 저질렀다 쳐요. 그러고 나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성공적인 교정 사례예요. 그 사람들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거 싶은 건 제발 정치적인 이야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좀 별로예요. 감사합니다.